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랩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동서양의 만남에 대한 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 주제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상상이 어느덧 사라지고 제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긴 공백 기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10년 후 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다시 미술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제가 뜻밖의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며 오랜 기간 미술과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가족들의 적극적인 응원으로 다시 미술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과거 청년 시절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우선 시대와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로 인한 디지털 미디어의 태동과 혁신으로 미술의 표현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복귀 당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합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주는 영향이 무척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복귀하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이때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의 제 모기업 초청으로 자그마한 개인전 및 페인팅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 있던 학교를 다시 방문하며 현장에서 시범 작업을 보여주고 그 결과물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재료에 대한 새로운 고민,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한 작품의 결과라는 명제하에 아크릴 비닐을 주 재료로 설치 미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스타일은 제가 학부 시절에 그리던 그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였죠. 작품이 워낙 큰 작품이라 제스처가 큰 그런 그림 스타일로 접근하였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설치 공간이 가로 20m, 세로 4m의 창가로 쉽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준 제 스스로의 실험 과제는 기존의 회화가 캔버스나 종이에 그려져 벽에 걸리는 데 반해 저는 투명 재질의 재료를 선택해서 앞과 뒤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 대형 창문에 설치하여 미술관 안과 밖에서 보이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빛으로 밤과 낮에 보았을 때 다른 느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치에 자연음이 들릴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터로 바닷속의 이중 레이어를 투영하려고 했습니다.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그 후 초상화 시리즈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개로 둔갑한 제 초상화입니다. 아니면 죄의 탈을 쓴 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작품에서는 정통 초상화 기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라고 하기에는 사람의 냄새가 풍기는 요소들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짙은 눈썹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쓰고 있고 눈은 개의 눈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는 약간 주먹코 같으며 저를 무척 닮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의 청년 시절에는 물고기가 자화상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수십 년 후 그것을 깨달으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저를 개의 모습으로 출연시켰습니다. 그것도 1인칭으로 말이죠. 또 다른 특징은 수십 년이 지난 이때도 저의 시그니처 상징인 물고기가 아직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초상화 시리즈에 몰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는 기법이 다소 루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에서 고양이로 바뀌고 인칭도 3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얼굴에 디테일 없이 고양이 3마리를 그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고양이 3마리를 사진 찍고 박수치며 축하해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여기서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뭔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적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왜 이들의 생일 파티가 어른들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 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작가로서의 의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에 대한 잘못된 상황을 꼬집으려고 그린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20년 정도 지도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들의 잣대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주도해 나갑니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 없는 고양이들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들의 주인공들은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 중에 하나인 돌잡이가 주요 포인트였는데요. 고양이의 표정은 뭔지 모르게 우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의미의 물건인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물건을 잡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풍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1세기 사회에서 직업이 이것들밖에 없나요? 이것은 오로지 어른들이 원하는 직업으로 한정지은 행위라는 것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관직의 명예를 상징하듯 국회의원의 배지도 있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의사청진기도 놓았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부를 상징하는 보석들도 아이들에게 고르게 합니다. 철저히 어른들 중심,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를 키우자는 어른들의 허공의 메아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동안 저는 사회의 잘못된 풍습이나 사회 현상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여기서도 어찌 보면 일리가 있지만 순수하게 시각적인 미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뭔가 그림이 예전에 비해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이후 저의 테마는 지속적으로 제 주변의 사회적 문제점을 찾아내려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다 판화의 원리를 사용하는 기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포토 트랜스퍼 기법을 사용한 모노프린트 작업 시리즈입니다. 포토 트랜스퍼 또는 사진 전사 기법은 말 그대로 사진의 이미지를 솔벤트를 사용하여 종이에 전사시키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이번 주제는 구체적인 정치나 사회적 문제이기보다는 평범한 저의 현 모습을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트렌드나 공통적 현상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저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일기처럼 나열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포켓몬 게임이 한때 뜨겁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이때 한 가지 느낀 점은 대형 작품을 그리다 보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희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좀 더 저의 뿌리인 우리나라의 민속 이야기를 만화처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간 이 작품들 시리즈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판화 형식으로 공판과 우드락보드를 사용하여 대형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4컷짜리 전래동화 판화 시리즈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전래동화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별주부전을 도입한 것입니다. 제목은 정체성의 이야기, 간이 없는 토끼와 거북이 1편입니다. 전체 크기는 180에 120으로 고무 판화를 기반으로 채색한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별주부전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사실 별주부전 같은 이런 작품들은 그냥 펜 같은 것으로 그려도 충분할 텐데 굳이 판화로 작업한 이유는 색다른 질감의 표현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크기는 가로 120에 세로 95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토리와 스토리에 나오는 핵심 주인공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작 스토리를 살짝 비틀은 부분은 주인공들의 캐릭터의 성격과 의인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라, The All of East Sea라는 뜻은 이야기 속의 용궁의 거북이의 개인정보인데요. 그 뜻은 동해백작 자라공입니다. 즉 작가의 상상을 보태 원작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스토리는 이미 모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실 테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 토끼는 간이 없는 토끼입니다. 토끼의 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동화적인 상황을 가공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고 화면에도 보이듯이 토끼는 그의 간을 무슨 물건 다루듯이 그의 뱃속에서 꺼내 그의 손에 들고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청년기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일관성을 지닌 것은 바로 은유적인 의인화였습니다. 다음 작품도 우리 전래동화 중 하나인 토끼와 호랑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배고픈 호랑이가 꾀돌이 토끼를 잡아먹으려다가 꽤 많은 토끼의 속임수에 넘어가 뜨거운 돌을 떡이라고 속아서 먹으며 죽을 뻔한 이야기죠. 스토리는 기존의 원작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등장인물들의 표정 같은 것이나
말풍선 등을 적용하였는데요. 여기서도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호랑이는 백두산의 왕 호랑이고 토끼는 기존의 우리나라 토끼가 아닌 서양의 또 다른 인기 토끼 캐릭터 벅스버니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꾀돌이 세인트 벅스입니다. 이전 작품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가 모티브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미난 캐릭터들을 출연시키면서 색다른 감정을 보는 이에게 느끼도록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작품도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에 동서양의 캐릭터들을 상상으로 등장시켰는데요. 토끼가 왜 꼬리가 짧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코믹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기존의 스토리 하에 미국의 만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캐릭터를 선발하였는데요. 이 호랑이 캐릭터는 디즈니사의 유명한 곰돌이 푸우에 등장하는 호랑이 티거입니다. 티거는 에너지 많고 활력 있는 호랑이이지만 절대 악하지도 않은 그런 캐릭터이죠. 그리고 겁이 많은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아예 새롭게 지어낸 캐릭터입니다. 동화 오즈 마법사에서 이름을 빌려오며 꼬리가 없는 토끼라는 인물을 만들어 본 거죠. 이 스토리의 재미난 점은 사람들이 토끼는 원래 꼬리가 짧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우리 전래동화의 흥미롭고 해학적인 스토리를 표현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제대로 찾지는 못한 것 같고요. 언젠가는 찾을지도 아니면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체성을 찾는 실험은 계속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회화로 또는 작은 입체 작품으로 그 실험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뜻밖의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가장 최근에 작업한 이 작품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교에서 돌아가신 은사님의 추모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그녀를 기억하는 나의 모습이었고 저는 학생 시절 그녀와의 관계, 대화를 오랜만에 떠올렸습니다. 고민 중에 우연히 운송료와 액자 제작 기간을 고려하다 보니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규격 사이즈의 액자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30분 만에 그렸습니다. 그녀와의 추억, 그녀의 그림을 떠올리며 마치 제가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빠르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색도, 선과 형태도, 그리고 구도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결과적으로 미국 전시가 끝난 후 전시 책임 교수님의 한 장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리, 성공적인 전시였는데 그 중에 너의 작품이 관객들과 평가단의 대부분에게 가장 호평을 받았다. 어찌 보면 조연을 가장 잘 나타내준 작품이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과 도전은 화가들에게 필수의 동력이고 무기입니다. 끝없이 탐구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실망하고 또 어떤 때는 환호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가가 찾고자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찾는 것을 내 안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